먹고 자기만 하는 노인네야. 방구석에나 있으라고요. 광주 외곽의 냉동창고 앞에 김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74,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창고 문을 열며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냉동식품 유통업은 그녀가 맨손으로 일궈낸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창고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광주 일대에서 손꼽히는 유통업체가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남편 박춘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송 차량이 곧 도착해요. 확인해야죠. 춘호는 장부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공장 사고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집안 살림과 장부 정리를 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춘호를 박 사장이라 불렀습니다. 박 사장님 덕분에 이 동네가 살아났지. 역시 사업 수완이 대단하셔.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춘호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영희는 그저 조용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지키고 회사를 키우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영희는 냉동실 온도를 체크하며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겨울철에도 손끝이 시렸습니다. 여름이면 땀이 흘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배송, 거래처 미팅, 재고 관리, 모든 것이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투자 결정도, 토지 매입도, 상가 운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지분은 처음부터 영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광주 시내 임대 상가도 그녀의 명의였습니다. 창고 부지, 새 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석조차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릴 적 준석이 물었을 때 영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함께 하는 거야.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조용하게,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배송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직원들과 함께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영희 씨,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고생이죠. 그녀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공을 나누고 책임은 혼자 졌습니다. 오전 8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춘호가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준석이가 온대요. 며느리도 함께. 영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 윤세라. 그 이름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요. 저녁 준비해야겠네요. 영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40년을 버텨온 손, 추위와 더위를 견뎌낸 몸,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 이제 곧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창문 너머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왔습니다. 아들, 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 윤세라가 남편 춘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오늘 백화점에서 과일 사왔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밝고 다정했습니다. 저희가 고른 건데 신선한 걸로만 골랐습니다. 춘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아니에요. 아버님 건강 챙겨야죠. 세라는 웃으며 과일 상자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세라야, 고생했구나. 영희가 말을 건넸을 때였습니다. 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라는 계속해서 시아버지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대요. 아버님, 요즘 허리는 좀 어떠세요? 다음 주에 병원 모시고 갈까요? 춘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받아 넘겼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준석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식사 후 영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세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금방 끝나.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세라의 말투에는 배려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늙었으니 비켜달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영희는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세라와 준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세라의 말에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 집도 회사도 아빠가 다 일구셨지. 영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세라가 저한테는 좀 다르게 대하는 것 같아요. 춘호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엔 괜찮던데. 아니에요. 당신한테만 친절하게 굴어요. 영희 씨가 예민한 거 아닐까?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말 준석 가족이 또 방문했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시아버지에게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아버님, 편찮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아버님이 이 집안의 기둥이시잖아요. 영희가 차를 내올 때였습니다. 세라는 받아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 제가 따를게요. 그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서러움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아들 준석을 불렀습니다. 준석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왜요, 엄마? 세라가 엄마한테는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서. 준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그냥 괜찮은데 아빠한테만 너무 공손해서. 엄마, 세라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요.
준석은 영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오해하는 거예요. 영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홀로 창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부를 펼쳤습니다. 40년 전 첫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을 견디며 키워온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녀를 편하게 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냉동창고의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을 끓였습니다. 손은 예전만 못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준석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세라는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사온 한우예요. 명절인데 좋은 걸로 드셔야죠. 춘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오지. 뭘 이렇게까지. 아버님,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세라는 환하게 웃으며 고기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영희는 전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세라가 다가와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세라는 접시를 들고 시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어머니는 그냥 드시면 돼요.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쿡 찔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라는 계속해서 시아버지만 챙겼습니다. 아버님, 이것도 드세요. 아버님, 국물 더 드릴까요? 영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준석은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영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정리하며 식탁을 닦았습니다. 세라가 옆에서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편하게 사셨다면서요?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편하게 살았다. 그 말이 영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창고로 향했던 날들, 손이 갈라지도록 냉동실을 정리했던 겨울들, 땀을 흘리며 거래처를 뛰어다녔던 여름들,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스쳤습니다. 영희는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영희는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세라는 시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이 집도 아버님이 사신 거잖아요. 춘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영희는 차를 따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상속도 아버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라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세라야, 그런 얘기는 나중에. 준석이 말렸지만 세라는 계속했습니다. 아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집도 회사도 다 아버님 거니까요. 영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춘호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라야, 그 말은. 춘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석아, 네,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라가 왜 이러는 줄 알아? 준석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 엄마가 그냥 편하게 산 것처럼 보이니까. 영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세라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 영희는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갑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너는 이 집이 시아버지 돈으로 된 줄 알지. 회사도 땅도 다 시아버지가 번 줄 알고.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석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평생 조용히 살았어. 누구한테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 가족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지.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었나 봐. 조용하니까 없는 사람 취급받고, 말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고. 춘호가 영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보렴. 준석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이 먼저 보였습니다. 대표이사 김영희, 집은 100% 김영희. 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장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광주시 임대 상가 세 채. 소유자 김영희. 창고 부지 세 필지. 소유자 김영희. 이 집의 등기부등본. 소유자 김영희. 세라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준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40년 동안 읽어온 거야. 영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사고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장부 정리만 도와줬어. 나머지는 다 엄마가 했지.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엄마는 크게 벌어도 조용히 살았어. 무시당해도 말하지 않았고. 영희는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내가 엄마를 무능한 사람으로 보니까 이젠 참을 수가 없더구나. 세라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엄마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영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식탁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춘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겠다고. 설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창고로 나가지 않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작은 냉동창고 앞에 선 젊은 영희가 있었습니다. 32살의 그녀는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배송 트럭 앞에서 찍은 사진, 그 다음은 창고를 확장하던 날의 기록, 40년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준석은 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신 줄. 영희는 사진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야. 그냥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사람들이 아빠를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 너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아요. 엄마는 집에서 아빠 뒷바라지만 한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영희는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말을 안 했으니까. 엄마도 잘못이 있어. 조용히 사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라는 어디 있니? 객실에 있어요. 밤새 울었어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불러봐. 준석이 객실로 갔습니다. 잠시 후 세라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세라는 영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눈물이 세라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영희는 세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앉아라.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라야, 내가 몰랐던 건 맞아. 근데 몰랐어도 조심했어야지. 사람을 가진 것만 보고 대하면 안 돼.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는 내가 나한테 사과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조용한 사람도 힘이 있고 말없는 사람도 이야기가 있어. 세라는 눈물을 닦으며 들었습니다. 어머니,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엄마도, 너도. 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기다리겠습니다.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영희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줘.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준석과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창고를 얻었던 날, 첫 거래가 성사됐던 순간, 폭설이 내린 날에도 배송을 다녔던 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장부를 정리했던 시간들. 이야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준석은 처음 듣는 엄마의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말해봤자 누가 들어주겠니? 다들 아빠 일인 줄 알고 있는데. 영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살았어.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 춘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확실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날 사장님이라 불러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어.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너무 조용히 산 거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눈빛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세라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뭘? 점심 준비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세라는 영희의 말을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중 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창고 구경 가도 될까요? 어머니가 일하신 곳을 보고 싶어요. 영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네. 어머니를 제대로 알고 싶어요.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준석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엄마가 일구신 곳을 직접 보고 싶어요. 영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석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세라가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영희는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영희는 창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준석 가족의 차가 멀어졌습니다. 춘호가 뒤에서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영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슴 속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창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인연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석과 세라였습니다. 어머니, 바쁘신데 괜찮으세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들어와. 영희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2달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세라는 더 이상 시아버지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희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거래처 미팅 어떠셨어요? 잘 끝났어. 계약도 연장했고. 역시 어머니세요. 세라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확인 좀 부탁드려요. 새로운 냉동 시스템 견적서인데 영희는 서류를 펼쳐 보았습니다. 준서가 이 업체는 AS가 약해. 저쪽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 네, 알겠습니다. 준석은 엄마의 조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엄마의 경험과 지혜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춘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응. 오늘 준석이랑 세라가 왔었어. 그래? 어땠어? 많이 달라졌어. 영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춘호가 국을 떠서 내밀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40년 동안.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요. 2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녀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